감염이 되면 대부분 무증상이에요. 뭐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네, 정상이십니다. 원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헬스조선의 이혜나 기자입니다. 네, 저는 한국의료재단 원장 김효상이라고 합니다. 원장님, 저 오늘 위랑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취재하려고 여기 왔는데 이곳이 건강검진을 위주로 하는 그런 병원이 맞죠? 그럼요. 한국의료재단 검진센터는 일반 검진에서부터 정밀검진 그리고 다양한 검진 항목을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진센터는 오랫동안 이제 수진자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쾌적하고 편안한 게 중요합니다. 와보니 좀 어떠세요? 네, 실제로 환자들이 건강검진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좀 미리 긴장을 하게 될 수 있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고 환경이 안정돼 있어서 심리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이렇게 센터에 보시면 이렇게 길이 보이죠? 네. 이게 이제 둘레길이라고 하는데 이걸 쭉 따라가면 우리가 검진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실까요? 좋습니다. 가시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좀 줄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야외 활동도 잘 안 하게 되고 또 의료기관을 좀 잘 안 찾게 되거든요. 근데 건강검진 좀 미뤄도 되나요? 건강검진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전신 질환 같은 거를 미리 발견해서 또 이제 예방하거나 뭐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검진은 이 한국인의 사망 원인, 뭐 심혈관 질환이나 암 같은 것들을 상당히 이제 우리가 미리 발견하고 조기 진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예방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런 검진을 이렇게 소홀하게 해가지고 어떤 중요한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 못해서 자기 생명에 어떤 큰 지장을 준다면 뭐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이 건강검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명백히 좀 인식을 하고 챙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사실 좀 감염에 대한 우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뭐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건강검진센터 또한 저희도 이제 감염관리 지침을 아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거든요. 센터 출입할 때 이제 발열이라든지 또 건강 상태를 미리 체크하고 특히 이제 마스크 착용을 안 하면 입장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 또 예약할 때에도 미리 전화로 문진을 하고 여러 가지 감염 관리라든지 또 환자의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물어보고 대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장님 진료실로 들어가서 조금 더 내시경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을 풀어보는 게 어떨까요, 원장님? 네, 그럴까요? 네. 제가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원장님, 아무래도 건강검진하면 사람들이 위내시경이랑 대장내시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검진에 앞서서 사람들이 꼭 알아둬야 할 위와 장 관련한 건강 정보를 좀 원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특히 위내시경을 하고 나면 위염 소견을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위염이 위암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위염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크게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이 있어요. 근데 급성위염은 뭐 감염이나 약물, 또 스트레스 이런 물리적 인자인데 사실 급성위염은 대부분 원인이 해결되면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 이제 만성위염이 문제거든요. 만성위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만성위염으로 이렇게 뭐 사망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결국 위암 때문에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위암을 일으키는 만성위염이 무엇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마 생소할 수도 있어요. 뭐 결절성위염, 위축성위염, 또 장상피화생, 회생성위염, 뭐 비후성위염 이런 거예요. 요거는 특히 뭐랑 관계 있냐면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성위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제가 이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 점인지 확인을 해서 균을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균을 치료하면 위암이 생길 확률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 원장님 그럼 만성 위염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원장님 궤양도 발견된다고 들었어요. 이 궤양 역시 어떻게 악화될 수 있고 또 암으로 진행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위궤양은 또 하나의 이제 염증의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위하고 십이지향 궤양, 이런 소화성 궤양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주 먹는 약 중에 하나인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라는 게 있어요. 보통 뭐 진통제 같은 건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 소화성 궤양, 위 십이지향 궤양의 원인이에요. 이 궤양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뭐 속쓰림, 소화불량, 더부룩함, 뭐 통증 다양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 위궤양이나 이런 소화성 궤양은 암으로 진행하지 않아요. 다만 위암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궤양을 동반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 궤양인지 암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꼭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십이지향 궤양은 거의 암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십이지향 궤양 같은 경우는 딱히 조직 검사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치료만 합니다. 그러니까 궤양도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위험한 것과 아닌 게 나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궤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를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헬리코박터 균 감염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 감염이 됐으면 꼭 치료를 해줘야 돼요. 궤양은 이 균을 치료하지 않으면 한 70%가 재발을 해요. 또 균을 치료하지 않으면 잘 안 나아요. 그런데 균을 딱 치료해주면 5% 정도밖에 재발 안 하고요. 또 궤양 치료도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이 궤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균 검사를 해서 균이 있으면 균 치료를 해줘야 돼요. 원장님, 제가 취재하다가 세균 중에서 발암 물질이 있다고 들었는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렇죠. 네, 파일로리 균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발암 물질로까지 지정이 됐다고? 네, 맞아요. 아주 골치 아픈 균인데 이 균은 이제 1994년도에 어떤 세균으로선 처음으로 1급 발암 물질로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어떻게 감염이 되냐면 이게 이제 입에서 입으로 또는 입에서 대변으로 감염이 돼요. 그래서 위생을 철저히 하면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균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균이 감염됐을 때 뭐 증상이 어떻느냐 뭐 이런 좀 궁금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균이 감염이 되면 대부분 무증상이에요. 증상이 없다고 해서 균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꼭 증상이 있다고 균이 있다고 꼭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균을 어떻게 검사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균은 사실 이제 위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시경을 하는 검사는 내시경을 하면서 위에 그 조직을 떼내요. 그걸 현미경으로 염색해서 보아가지고 균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흔하게 하는 건 혈액으로 뭐 항체 검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한국인들이 좀 가장 관심이 많은 위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위암에는 또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원인은 무엇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자, 위암은 이제 위 점막의 상피세포에서 암이 생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위암의 원인은 대부분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때문이에요. 물론 이거 외에도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짜게 먹는다든지, 뭐 흡연을 한다든지, 또 비만하신 분이나 또 유전적으로 위암에 위험이 있는 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에요. 균 감염이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위암이 한 5.9배 더 잘 생겨요. 이 균을 만약에 또 재균을 하게 된다면 이런 상태의 위험성을 한 70%까지 낮출 수가 있어요. 원장님, 그러면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혹시 좀 조기에 진단이 되면 완치율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조기 진단이 되면 거의 대부분 완치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 한 95% 이상 완치가 돼요. 반면에 이제 진행이 된 위암은 한 50% 정도밖에 완치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조기암 치료 같은 경우는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진행성 위암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수술을 같이 한다 해도 한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기에 발견되는지 말기에 발견되는지에 따라서 거의 생명이 엇갈리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당연하죠. 조기암이라 하더라도요, 아주 뭐 2, 3mm 작은 위암들은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잘하는 병원에 가서 검사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원장님. 사람들이 위 건강만큼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장 건강이에요. 네,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장이 좀 안 좋아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좀 어떤 장 질환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가장 흔하게는 뭐 용종이나 대장암 같은 거라든지 기타 또 여러 가지 뭐 증상에 따라서 우리가 질환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용종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히 뭐고 또 발생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크게 말하면 나중에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종양성 용종이 있고, 종양으로 진행하지 않는 비종양성 용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양성 용종 말고는 절제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종양성 용종을 일단 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크기와 상관없이 제거하는 게 꼭 필요하고요. 관여식 용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종양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크기가 큰 경우에 한 1cm 이상 되면은 제거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종이 발견되면 검사할 당시에 다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크기에 상관없이요. 경우에 따라서는 초기 대장암도 바로 절제도 가능해요. 그 원장님,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 검사 주기는 어느 정도로 권장을 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일단 한 50세가 넘어가면 5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직계 가족 중에서 이제 뭐 한 50세 이전에 이른 나이에 대장암이 생기신 분이 있다면은 한 40살 넘어서 한번 먼저 시작해 보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검진을 하는 병원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병원들과 좀 차별화되는 한국의료재단만의 검진 차별성이 있을까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저는 이제 내시경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아까 위암이나 뭐 위선종 이런 거에 대한 이 진단율이 굉장히 높아요. 정말 심할 정도로 꼼꼼하게 봅니다. 이 대장에 보면 중간에 굴곡진 부분들이 많아요. 거기를 자세히 보려면 이게 또 상당한 이게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봐도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놓치려면은 그런 아주 굴곡진 부분들을 잘 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저희 검진 선생님들은 이러한 부위를 명점 없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실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헬스조선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좀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오래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뭐 10대 사망 원인이라든지 우리가 걱정하는 질환들은 지금 대부분 다 그 조기에 검진을 받으면 예방하거나 조기 치료,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잘 검진만 받는다면 사실 별로 걱정하실 게 없어요. 좋은 검진센터에서 꾸준하게 잘 검진을 받으신다면 뭐 충분히 아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정말 너무 도움되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정말 건강검진을 좋은 검진센터에서 미리미리 잘 받으셔서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